자, 이번 시간에는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하면 우리 민법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점유권의 특성은요, 사실상의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만 있으면 우리 민법에서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점유권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래요.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요소가 있으면 우리 민법이 권리를 인정하는 거야. 민법에서 권리를 인정하면 이 권리 이름이 뭐냐 하면 점유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물건을 왜 지배하고 있느냐를 묻지 않아요. 그냥 사실적으로 지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도둑 있죠, 도둑. 남의 물건을 슬쩍 훔쳐가지고 그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요. 이 도둑이 훔친 물건을, 절취한 물건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면 이것도 도인도 뭐가 돼요? 그래요. 점유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 물건을 지배하게 되었느냐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점유권은 사실상의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사실상의 물권이다. 이러한 점유권은요, 거기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 있죠. 점유권의 취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상만 있으면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은요, 그 사실상 지배를 놓으면, 다른 말로 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유권이 소멸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러한 점유권은 현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직접 점유하고 있는 직접 점유권이 있고요. 간접 점유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권의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직접, 간접 이렇게요. 직접 점유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간접 점유라는 것은 반드시 이 간접 점유권이 있느라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간접 점유권을 갖고 있는 점유자하고 직접 점유자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어야 돼요. 다리가. 이 다리를 뭐라 하냐면 점유 매개 관계라 그래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러면 간접 점유권이 있는데요. 자, 요 두 가지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존재하고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간접 점유자가 된다. 그럼 간접 점유권자는 누굴까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을 설정해 준 사람. 그러면 현재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상권자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이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한테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게 해요? 바로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죠.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점유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 점유권의 효력. 자, 점유권의 효력은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기본 교재 가서도 암기를 해둬야 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거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같이 한번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점유권의 효력은 첫 번째, 점유의 추전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추정되는 힘이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인정해 두는 건데 어떻게 인정하냐 하면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소유의사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해요. 스스로 주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점유하는 것, 이걸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자주점유로 추정해요. 두 번째, 평온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해요.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네주는 것을 가져와서 점유했다 이런 거죠. 평온하게 점유했다고 추정해요. 공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추정합니다. 공연한 점유 추정해요. 이것은 암암리에 몰래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점유했다. 이걸 공연한 점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고 있다라고 추정해요. 이걸 선의의 점유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여 점유하는 그러한 점유자로 추정해요. 이걸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점유는요, 과거 어느 시점과 현재 어느 시점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각각 동일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옛날과 지금 사이에 계속 점유해왔던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점유 추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당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고 있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해요. 이걸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추정은 6가지 추정력이 우리 민법상 인정된다는 거예요. 6가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계속, 적법 추정. 다만 선의인데 무과실로 점유했다고 이것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 오신한 데 대하여 과실 있는 경우, 무과실인 경우 이렇게 나눌 때인데 과실 있는 점유, 무과실 점유였는데 무과실 점유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과실 점유는 이것은 점유자가 입증할 책임을 진다. 자, 이게 입증이란 것은 소송상에서 법관 앞에 가서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할 책임, 법관이 믿게끔 해야 할 책임, 법관이 믿으면 자기한테 유리하죠. 그렇죠? 따라서 그걸 우리는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점유자가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추정되는 이 사실은요, 추정되는 사실은 일단 인정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을 져요. 이게 추정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부정하는 자의 입증 책임이다. 따라서 판사가 믿게끔 해야 될 책임은 부정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점유의 추정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점유자하고 회복자 사이 관계인데 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 이 관계는 보통 회복자라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본권자다. 본권자니까 그 물건을 회복, 되돌려 달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돌려주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점유자야, 너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은 내가 본권자이기 때문에 돌려줘. 이 본권의 대표가 누구냐? 본권의 대표가 바로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회복자 중에 대표적인 회복자가 누구냐? 소유권자죠. 점유자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 그건 내 물건이야. 내가 소유자니까 내놔. 이렇게 되면 그
그 점유하고 있는 현재 점유자하고 이 회복하려는, 즉 점유를 회복하려는, 회수하려는 이 본권자 사이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룬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사이에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민법상 세 가지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세 가지를. 하나는 이 점유자가 만약에 선의의 점유자이면 그 점유물에서 발생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요. 과실 취득권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회복자인, 예컨대 소유권자인 회복자가 야, 내 소유물 내놔. 근데 내 물건으로부터 나온 열매, 그거 왜 너가 가지고 있니? 내놔. 이렇게 하면 그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 자기한테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여 점유한 사람이라면 야, 나는 과실 취득할 권리가 있으니까 안 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을 우리 민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만약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즉 점유자의 잘못에 의해서 멸실했거나 부수었다는 거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부수어가지고 없애버렸다든가 훼손했다든가 일부를 좀 부수었다는 거죠. 훼손했거나 이럴 때는 이 본권자인 회복자의 물건을 지가 침해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점유자는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인한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점유자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당의 목적물, 점유물을 멸실했거나 훼손했다면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누가? 점유자가. 귀책 사유 있는 점유자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유자는요, 당연히 손해배상은요, 전부 손해를 배상해야죠. 전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부수었다면 이 점유자는 불법행위거든요. 불법행위자입니다. 불법행위자이니까 전부 손해배상하는 게 원칙이죠.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해서 그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요, 이 점유자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선의의 자주 점유자로서 만약에 이렇게 멸실 훼손했다. 이럴 때는 이 선의의 자주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하냐? 현재 존재하는 이익으로 배상하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배상 범위를 줄여두는 거죠. 전부 배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현존한 이익으로 배상한다. 이렇게 해요. 다만 제한은요, 그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이면서 동시에 자주 점유자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그래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에 해당되면 자기가 부주의하여서 타인의 그 재산권을 침해해서 부수었다라고 하면 현존하는 이익으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익으로 자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별도로 손해배상을 더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만 보호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배상해야 돼요. 원래가 전부 배상이니까 이 사람만, 선의로 자주 점유한 이 사람만 현존 이익으로 배상한다.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 점유자가 비용을 투입했을 거 아니에요. 점유자가 점유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투입했다면 이 비용은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이 점유자는요,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의 점유자든 묻지 않고 다 인정해요. 자기가 투입한 비용을 회복자, 즉 물건의 권리자한테,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한테 말입니다. 당신 물건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투입해서 고치고 닦고 수선하고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리모델링까지 했다.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점유자인 내가 비용을 투입했으니 그냥 이 물건을 가져가면 회복자 너는, 즉 본권자 너는 이득을 취한다. 부당한 이득이다. 이 물건을 내버려 뒀더라면 감가상각이 돼서 말이지 현재 이러한 가치가 당신한테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비용을 투입한 만큼 그 비용은 당신이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때 비용은요, 물론 당의 목적, 점유물을 그 가치를 유지, 수선,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 필요비 뿐만 아니라 당의 점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가액으로 높이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 이걸 유익비라고 그래요. 즉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겠죠. 이걸 유익비라고 그래요. 이 모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모두 허용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과실을 취득한 때, 이 열매는 천년과실, 그 물건에서 산출되어 나온 물건을 천년과실이라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서 받은 금전기타 물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월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월세 받은 그 월세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준과실,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점유자 스스로 이득을 취한 거 있죠. 자기가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산다 그러면 그만큼 차임을 지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점유물을 자기가 앉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뭐예요? 사용 이득이잖아요. 그 사용 이득 자체가 과실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과실, 이 다 포함해서 과실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당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는 그래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필요비 있죠. 이 통상적인 필요비만은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요. 그래서 점유자의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그 점유자가 그 목적 점유물을 점유함으로써 자기가 이득을 취한 게 있다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통상 필요비 한해서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 가지가 우리 민법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해서 정해놓은 세 가지 테마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본 교재 가면 더 생생하게 개념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공부할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큰 틀입니다. 큰 틀. 점유자하고 그 점유자한테 야, 그 물건, 너 점유하는 물건 내 거니까 내놔 라고 하는 회복자와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데 세 가지 면에서 관계가 생긴다. 하나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두 번째는 점유자가 멸실훼손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액한다. 세 번째, 점유자가 비용을 투입했다면 그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과실 취득의 문제와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의 문제와 그리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을 돌려받는 문제를 우리 민법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점유자의 점유권의 효력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이 점유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했을 때 점유권자는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제거,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유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데입니다. 물론 이것도 물권 청구권이죠. 점유권은 물권에서 있는다는 것이니까 물론 이 청구의 모습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가지 청구권이 이 점유권에서도 있다. 자, 이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반환 청구권은 나중에 아마 우리가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반환 청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침탈당하여 점유를 상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이 반환 청구권이요. 이때 행사할 때, 1년 내에 행사할 때 상대방은 누구냐라고 하면 상대방은 침탈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침탈자가 상대방, 침탈자가 사망해버리면 그의 포괄승계인 상속인이겠죠. 이 사람 아니면 이들로부터 승계받은 악의의 특별승계인, 즉 침탈물임을 알면서 승계받은 특별승계인,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한테 행사하면 된다. 그리고 이때 1년 내에 행사하는 것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요. 1년 내는 이건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립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에는요. 물론 우리 판례는요. 이 1년의 제척기간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요 1년의 기간요. 이것을 우리는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판례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년. 자,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나오는 힘은요,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어요. 이 자력구제권은 점유자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침탈당했을 때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재탈환해버리는 거죠. 빼앗는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누군가 위협하게 침해해 들어오면 스스로 점유권자 스스로 방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적용되죠. 그래서 자력구제권의 종류는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는 권리와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 탈환권은요,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따릅니다.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한 내에서 이 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 그리고 간접 점유자가 있는데 이 간접 점유자한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 직접 점유자만 여기서는 인정합니다. 점유자 중에서는.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직접 점유자에게만 인정하고 간접 점유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점유보조자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점유보조자한테는 점유자가 아니지만 자력구제권을 허용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점유자 중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다. 점유의 소라는 것은 점유권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라는 것은 소송을 말하죠. 이 점유권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점유의 소. 그 다음 본권의 소는요.
역시 본권을 기초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 권리라고 했고 본권 이렇게 나눈다 했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별개잖아요.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의 권리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이 소송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영향이 없다. 별개다 이 말이죠. 별개. 별도로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점유의 소송에서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이제 소송법에서 사실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에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의 제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점유권에 기초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권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는 각각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걸 서로 막 섞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점유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으로 볼까요? 자, 소유권. 이 소유권은 우리 본권 중에 대표가 바로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은 당의 소유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 수익, 처분 등 모든 권능들이 다 들어있는 완전한 물권입니다. 소유권이요. 자, 먼저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으로서 본권 중에 기본이다. 본권이다. 본권 중에 대표다. 완전한 물권이기 때문에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 모든 권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혼일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고. 자, 이러한 소유권은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서는 소유자 사이에서는 분쟁이 생길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 간에 서로 양보하는 내용을 우리 민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린관계 규정이라고 그래요. 상린, 서로 이웃하고 있는 사람끼리의 상린관계, 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우리 민법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권능은 상린권이라고 그래요.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물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린권 자체는 독립된 물권이 아니니까 소유권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소유권은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 파트에서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가 시효취득입니다. 시효취득이라는 제도를 우리 민법 소유권란에 두었습니다. 이 소유권 취득의 시효취득, 즉 소유권의 시효취득이죠. 뭐 취득시효 해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시효. 자, 이 시효취득은 일정한 기간 당의 그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그 점유한테 인정하는 제도예요. 시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한다. 이걸 취득시효 또는 시효취득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시효취득은 이 취득이요, 생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의 성격이다. 원시취득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시효취득의 이 취득 요건을 갖춘 그 점유자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제도는 부동산의 시효취득과 동산의 시효취득을 각각 인정합니다. 여기에도. 부동산 시효취득은 점유를 기초로 해서 인정되는 시효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기초로 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통 점유를 기초로 해서 시효취득된 것을 점유부 시효취득을 하는데, 이 점유부 시효취득은 우리 민법의 245조 1항에서요, 요건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20년간 소유여사인 자주점유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면, 등기를 해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규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등기를 하면 경료, 이러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우리 민법에 245조 1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래 되죠. 자, 이게 요소예요. 점유부 시효 취득의 요소는 20년간 점유하여 자주 점유한 상태로, 평온하게 점유한 상태로, 공연하게 점유한 상태로 이 점유자가 있었다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갖추면, 그죠? 이렇게 갖추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취득은 원시 취득의 성격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취득하냐면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로 인정한다. 우리 민법이 이렇게 하고 있죠. 점유 개시 시부터. 그래서 점유 개시 시부터라고 하는 말은 등기는 지금 하지만, 그래서 소유권 지금 취득한 것이 되지만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과거로 소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효 취득의 요건과 효과예요. 자, 여기에서 20년간 점유를 계속해 온 걸로 추정하잖아요. 계속 추정하죠. 계속 추정. 자주 점유 추정하죠. 평온한 점유 추정해요. 공연한 점유 추정합니다. 다 추정하죠.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시효 취득이요. 등기부 시효 취득은 이 점유 상태가요, 10년간 소유여사로 자주 점유죠. 평온하고 공연하며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의이고 무과실로,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한 자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존재해야 돼요. 등기 명의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드디어 이렇게 소유권이 취득되는 걸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민법 245조 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자, 위에 점유부 시효 취득에서는 점유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점유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있는 소유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등기부상에 소유 명의 등기가 존재한다. 등기부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죠? 자,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걸 등기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효취득 요건이다 이렇게 해서 등기부 시효취득이라고 해요. 이러면 차이가 있죠.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명의로. 자, 이때 이 점유자의 점유는 어떤 점유냐면 이러네요. 20년간 점유해야죠. 자주 점유해야죠. 평온하게 점유해왔어요. 그리고 공연하게 점유해왔고요. 선의로 점유해왔고요. 무과실로 점유해왔다면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요. 10년간의 점유 계속을 추정하죠. 추정. 자주 점유 추정하죠. 평온한 점유 추정하죠. 공연한 점유 추정합니다. 선의 점유 추정합니다. 그런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하는 게 없죠. 무과실 점유로 추정하는 것은 없으므로 이것은 무과실은 등기부 시효취득, 시효취득자의 입증 책임이 돌아간다. 그죠? 이러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을 하여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요건을 갖추면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게 되고, 이때 소유자 명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원시취득한 그 소유자는 언제부터? 이 등기 명인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소급표가 있으면 똑같이. 그래서 이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의 시효취득이죠. 물론 동산의 시효취득도 10년의 점유가 개수되면 이때 점유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개수되면 시효취득합니다. 만약에 5년의 점유가 평온하면서 공연하고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가 계속되었다면 5년 만에 시효취득합니다. 여기는 별도로 점유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는 공시환벌을 갖추었으므로 당연히 별도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런 내용으로 시효취득 제도를 우리 민법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로서 취득시효 유형 정리해 두었죠.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인데요. 공동소유는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걸 공동소유라고 그래요. 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소유권 한 개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한 개를 수인이 보유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것을 조심합니다. 소유권. 이때 수인이 여러 사람이 보유하는 형태, 이 보유하는 형태를 우리 민법이 정해놨어요. 그 형태는 우리 민법이 세 가지로 결단했죠. 그게 바로 하나는 공유관계로, 하나는 합유관계로, 하나는 총유관계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공유는 여러 사람, 요 수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모여있을 뿐입니다. 그냥. 합유는 조합관계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총유는 비법인 사단 형태로 단체로 가지고 있는 거, 단체. 이렇게요. 이건 조합관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강의로 들어가면 이 공유, 합유, 총유라는 이 내용의 특성과 그에 따르는 공동 소유 대상 목적물을 어떤 식으로 사용, 수익하고 처분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웁니다. 여기서는 일단 공동 소유의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동 소유는 소유권 한 개를 여러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여러 사람이 보유하는 형태는 우리 민법에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는데, 공유는 우연히 이 여러 사람이, 수인이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합유라는 것은 조합을 전제로 해서 조합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소유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총유라는 것은 비법인 사단인 단체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 단체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요, 여기는 공유 지분이 존재하고 이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개인주의적이니까. 그러나 조합에서의 합유는, 합유 지분은 존재하지만 처분은 제한됩니다. 자유롭지 못한다. 제한. 이에 반해서 총유에는 지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보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는 지분의 처분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기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마지막으로 5번 동그라미, 큰 5번 동그라미에 첨부가 있죠. 첨부. 그렇죠? 첨부와 선점, 습득, 발견이라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 중에서도 원시 취득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입니다. 여기에 있는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선점, 습득,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부 다 소유권의 원시 취득의 모습이다. 이러는 거죠. 첨부란 것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소유가 다릅니다. 갑의 소유, 을의 소유
돼 있는데 두 개 이상 물건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 한 개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물건. 이때 이제 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요. 이 어우러지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부합되었다라고 하는 것, 혼화가 되었다라는 것, 가공이 되었다라는 것.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어우러지는 모습이 있고, 이때 이 어우러진 물건 한 개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여기서 다룹니다. 이걸 첨부라 그래요. 두 개 이상의 각각의 소유자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어우러졌어요. 어우러져서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분리할 수도 없거나 아니면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라고 할 때는 하나의 물건을 취급해서 이 소유권 귀속을 정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부합, 혼화, 가공, 이건 합쳐지는 거죠. 혼화, 섞인다는 거죠. 가공, 여기서는 노동을 투과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각각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논리를 우리는 첨부라고 그래요. 첨부. 그 다음에 선점은 주인 없는, 즉 소유자 없는 무주의 동산에 관해서 이게 자주 점유,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게 되면 드디어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시대하는 거다.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시대. 자, 여기는 보니까 동산에 한해서만 있는데요. 부동산에 주인이 없으면 그건 국유입니다. 부동산은 우리 민법이 국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만약에 무주의 부동산이다, 주인 없는 부동산이라면 국유입니다. 그 다음에 습득이라는 것은 유실물에 관한 이야기죠.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 여기서는 공고를 6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실물을 취득합니다. 이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습득자가 원시 취득한다. 소유권을.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발견. 발견은 매장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장물에 대해서 발견한 자가 있으면 이것은 공고를 1년 동안 해야 합니다. 공고를 1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발견자가 그 목적, 발견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다만 이 매장물과 포장물이, 즉 발견자와 그 매장물이 포장되어 있었던 포장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럴 때는 절반으로 2분의 1씩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원시취득의 한 모습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첨부, 선점, 습득, 발견. 선점은 주인 없는 동산에 한해서만, 습득은 유실물에 대해서, 발견은 매장물에 대해서 각각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우러지는 모습에 따라서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이 내용에 따라서 소유권을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리고 그 하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리를 여기서 배우는 것이 바로 첨부라고 한다. 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즉 용익물권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